자유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자유경제원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더 이상 혼탁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경제원 황정민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임종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임종아 교수님과 함께 영국의 명예혁명이 주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세미나에 무열로 성공한 세계사의 근대화, 영국 명예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영국 명예혁명이 갖는 세계사적 의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사적 의의는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우선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뭔가 기존 질서에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네, 있죠. 그렇죠. 그렇고 혁명 이후의 것이 네. 뭔가 그 결과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본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광의 혁명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쓰고 있기는 한데 명예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단순히 국한을 시키지 말고 네. 전 세계 범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펑군 주제 국가들 있잖아요. 네. 이펑군 주제 국가가 17세기 때는 전제군 주제 국가였단 말이죠. 그 전제군 주제 국가라고 하는 전제군 주제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어떤 그런 문명권이 의회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압솔루트 모너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분산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거고 네. 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국한을 시켜서 보자면 그 당시 17세기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17세기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공동체였죠. 그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법률적인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그 릴리저러스 그룹들에 의해서 종교 공동체에 의해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7세기 영국을 자유주의, 법치주의 혹은 이제 이 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동일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의회가 이 전제군 주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뺏어오면서 또한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팽창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사적인 입장으로서 보게 된다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농업을 위주로 한 국가에서 제조업을 위주로 한 국가로 탈바꿈된다라고 하는 거. 제임스 2세에서 윌리엄 3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는 네. 영국이 농업 위주의 국가에서 제조업 위주의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서 세계사적인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영국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이제 군림을 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 버킹엄 권력으로 대변되는 네. 영국의 전제군 주제가 의회에 의해서 일정 부분 권력을 뺏겼지만 네. 그 의회를 견제를 하는 기능 역시도 버킹엄이 가지고 있어서 서로 아주 발전적인 견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이제 아주 말 그대로의 그 명예스러운 혁명, 그 이름값을 한 혁명이죠.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그렇죠.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랍니다. 긍정적입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궁금한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 프랑스 혁명보다 이전에 일어난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프랑스 혁명은 막 피도 흘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고 했다 하는데 네. 저희 사회에서는 프랑스 혁명은 되게 좋게 그렇죠. 평가하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의 명예혁명을 네. 혁명 아닌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이 명예혁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명예혁명이 왜 무혈혁명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역사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거를 한번 틀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네.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근데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
영국이 무혈혁명인 이유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무혈혁명이지 무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약간 좀 이제 약간 한번 틀어보자 식의 이제 그런 분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철저히 막스주의적 역사관이에요. 자, 마르크스주의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네. 우선 치워버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은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전제군주제를 폐지시키지는 못했죠. 네. 근데 프랑스 혁명은 전제군주제를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엄청난 좋은 혁명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네.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 국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경제적인 팽창이 대표적으로 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프랑스 혁명은 자 전제군주제 엎었죠. 20년 후에 다시 전제군주제가 돌아왔다가 또 그걸 엎었죠. 계속 이게 이제 그 리플렉스 되고 이제 아주 뭐 처단되고 아주 뭐 폭력으로 길로틴으로 날아가고 피냄새가 나는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의 명예혁명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긍정적인 시스템의 제도적인 법안이라든지 제도적인 법안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직업관의 인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지배 이데올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회 전체로 이렇게 그 사회 전체를 분위기를 바꾸는 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프랑스 혁명은 전제군주제 하나 엎었다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전혀 네. 어떤 히스토리컬 컨텍스트가 없으신 분들도 요 두 개를 보게 된다면 명예혁명 막 깊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을 딱 보면 아 왕정 엎었네. 아 다시 나폴레옹 튀어나왔네. 아 그것도 엎었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아닌 입장에서 본다면 재밌어요. 네. 폭력적인 게 재밌지, 액션 영화가 맞아요. 재밌지, 뭐 그런 게 자극적인 게 그러니까 좋죠. 약간 뭐 그런 임팩트를 주는 게 재밌는데 네. 역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프랑스 혁명은 임팩트가 강해요. 근데 명예혁명은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건 늪에 빠져버리죠. 아주 세부적인 걸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시각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게 좋아하죠.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벌써 프랑스 혁명이 더 볼 거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욕할 거리도 많고.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또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시민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명예혁명. 평가를 뭐 하던데.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네. 이게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전국을 보게 되면은 한번 여러분 뭐 핵사이다 무슨 뭐 누구 처단하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썸네일만 한번 딱 봐보십시오. 그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십시오. 그 제목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인비서블한 거 아주 이게 누구나 폭력적인 근성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를 해서 혹은 자기가 그 구성원이 돼서 네. 커다란 뭔가가 바뀌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마물들, 그 포유동물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만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정당화가 되는 아주 이게 기형적인 권력구조거든요. 권력구조라기보다 아주 기형적인 어떤 그 군중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우리가 명예혁명과 지금 현재의 시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입법기관, 의회가 어떻게 다른 조직과 다른 행정부와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명예혁명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 이 전국은 누가 봐도 언론과 입법기관의 소위 얘기하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뭐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자기 어떤 대중의 분노라고 하는 것에 올라타서 그 대상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것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나요?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가는 분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물론 하겠죠.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간과하면은 네.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발제를 들으면서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문장이 2017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의 역순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이죠.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양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네. 이제 뭐 토리적인 사람들과 휘그적인 사람들이 그 전제군주제의 권력을 뺏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발전적인 견제 기능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지금 영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중 정치, 어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버킹엄 안에 있는 버킹엄의 그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저 의회 권력을 좀 통제를 해라. 라고 하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헌법 질서 3권 분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의회는. 그러면은 누가 그 전제군주적인 그 혁명의 대상이 돼야 되는 전제군주적인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의회예요, 의회. 근데 그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도 철저히 같이 같은 스텝을 밟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견제를 하는 게 어떤 거냔 말이죠. 그래서 자칫 이거 오늘 이제 주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입헌군주제를 옹호를 하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버킹엄 안에 있는 엘리자베스 2세는 박제된 권력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할 때 의회라고 하는 것을 견제를 하는 가장 좋은 매개로서 버킹엄 권한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금의 역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렇게 아나무인 의회 권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청문회 할 때 태도 보셨잖아요. 네, 진짜 똑바로 앉아라. 제가 다 불쾌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라. 막 반말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저는 철저히 지금 20대 국회를 인정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자기애적 인격장애, 엘리티즘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중 인기 영합의 도그마 3개가 합쳐졌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여러분들 청문회 보신 분들도 다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 쾌감을 얻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누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막 그냥 큰 소리 한다고 해서 좋게 그냥 속 시원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는 저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누구 하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부정되고 없어져야 되는 게 그럼 혁명의 성공이고, 그런 게 명예혁명이냐? 명예혁명의 가치 제발 더럽히지 마십시오. 영국의 명예혁명은 철저히 생산적이었습니다. 저 오늘 교수님이랑 몇 가지 대화 나눠봤는데 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중에. 그러신가요? 네, 오늘 그 임종화 교수님이랑 영국 명예혁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